네, 오늘 시장 전략이 필요한 타이밍인데요. 오늘 최현동 매니저와 함께 트렌드 원픽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 이야기 하나씩 해보고 싶은데요. 2차 전지,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폭 켜주고 있죠.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2차 전지, ESS 관련된 기대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LNF 오늘도 3% 가까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기조면 꾸준히 신고가 경신하는 것 가능하겠죠? 일단 시장에 지금 2% 넘게 빠지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시장이 저점을 잡고 내일쯤이면 반등이 나설 거로 보여지는데 결국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LNF 같은 경우도 이제 LFP로서 지금 국내 3사하고 다 준비가 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 지금 2차 전지가 ESS로 가는 만큼 ESS에 준비된 기업만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또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대한 대비 투자가 나올 것이고요. 그게 또 가장 큰 어떤 그 반등 촉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제가 볼 땐 관련 종목들은 계속 보유 관점이고 아마 시장 반등도 이런 종목 위로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리튬의 반등세도 함께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중국 CATL 감사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리튬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중국 관련 수주 소식을 전한 엔캠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만 또 3%대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네요. 엔캠이 크게 급등 한번 했다가 네. 최근에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약간의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중국 기업하고 이제 그 전에 공급 계약했던 얘기 나왔는데 이게 지금까지 엔캠이 중국의 이제 이 전 세계 배터리 1등 기업이죠. CATL을 비롯해서 중국 상위 8개 기업하고 지금 이 전에 공급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던 건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중국 6위 기업한테 이제 공급하고 있다. 5월부터 공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6,000톤가량의 계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 계약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시장에 지금 우리가 3일째 급락이 나왔거든요. 결국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급락이 나오고 나서 올라갈 때 시장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실적이 잘 나오거나 어떤 미래 성장성이 확실한 기업들 예를 들어 뭐 수주라든가 네. 계약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기업들만이 올라가는 건데 NK가 그런 경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급등 나왔을 때는 약간의 어떤 가격 부담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조정 이후에 반등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 계약으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엔캠은 지금도 전 매수 괜찮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2차 전지는 저는 뭐 내년 초반까지 괜찮다 보여지기 때문에 네. 예,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현 주가에서도 매수가 가능하고요. 단순히 뭐 한 달, 두 달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볼 수 있는 섹터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2차 전지 짚어봤기 때문에 반도체도 분명히 초반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반도체 장비준에서의 테스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써나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지만 테스, 반도체 장비의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52주 신고가고 과거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다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최근에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우리 시장 지금 3일 동안 급락 나왔는데 테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네. 자 실적도 잘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 대미 투자에 대한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나올 겁니다. 이 투자에 있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부장,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결국은 ESS로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ESS에 소재 공급하는 기업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기업들이 아마 반등을 주도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놓치지 말아야 될 종목이고요. 지금 시장이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오늘도 이 관련 종목들 중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이야기까지 섹터부터 시장 이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시장 제가 꼭 짚어야 할 내용과 섹터 내용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시장의 3일째 급락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기회가 될 종목은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시장에 계속 뭔가 이 사기와 의지를 꺾일 만한 내용과 실망들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딱히 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보실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최대폭에 달해가지고 그쵸. 특히나 3일째 급락이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하루 급락 나오면은 기다려봐야지. 네. 두 번째 급락이 나오면 무서운데 그쵸. 세 번째 급락이 나오면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투심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만든 명언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네. 이 주가의 흐름을 보지 말고 가격을 봐라. 이게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아마 명언이 될지는 좀 두고 보자고요. 네. 어쨌든 왜 그러냐면 3일째 급락이 나왔을 때는 투심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3일째 파는 경우가 많은데 네. 보통 그럴 경우에는 악재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반등이 그러니까 오늘 저점이 오늘 하락이 마지막 저점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빠르면 내일도 반등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의 기회가 될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 3일째 급락이 나왔는데 왜 저점일 수 있는 어떤 그 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두 가지를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볼게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아침까지 나스닥 하락이 나왔던 건데요.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감이 생긴 것이고 네. 이 AA 버블 우려가 나온 건데 이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JP 모건이나 UBS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이번 이제 금요일 날 있을 젠스로 미팅에서 파월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뭐 곧이란 단어로 애매하게 말하거나 네. 매파적으로 말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9월달 금리 인하 늦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가장 크게 들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감이 나온 건데 실제로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은 살짝 내려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CME 페더치에서 제공하는 지금 이 선물 시장의 어떤 그 배팅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은 지금 9월달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85% 이상 베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는 9월달 금리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몇 개의 투자 은행들이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좀 우려스럽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그 금리나 지연이 나왔던 거고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어떤 그 투매를 촉발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이 AI 버블 맞아요. 사실 AI 버블은요 생각해 보시면 꾸준히 있어 왔어요. 네. 3년 전에도 나왔고 맞아요. 2년 전, 1년 전 6개월 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샘 올트먼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간밤에 얘기했죠. 이 AI 아버지인 샘 올트먼이 AI 버블 우려를 이야기한다. 이것도 우리 시간 어제 아침에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아침까지 미국 시장 반영이 된 건데 이것도 이야기를 들여다 보게 되면은 샘 올트먼이 AI 버블에 쳐서 이제 어떤 그 심각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인터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일부 스타트업, 그러니까 오픈AI 출신이 세운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네. 직원이 3명이고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건데 네. 그에 대해서 이제 가치평가 높았다라는 거죠. 약간 비판을 하는 네.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밑에 있던 직원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배신감도 들 거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안 좋게 말하면서 결국 버블이 있다라는 건데 네, 결국 핵심은 우리 회사가 최고다. 오픈 AI나 투자를 해라라는 그러면서, 논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픈 AI는 그러니까 AI 버블을 이야기하면서 오픈 AI는 수조 원대의 또 데이터 건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런 기자 어떤 회견 과정에 있어서 몇 개의 기업을 비판하는 과정에 나온 거지 전체적인 AI 버블을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점에 있어서 근데 기사들 보게 되면은 이 AI 버블만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는 우려감이 있던 건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요거는 제가 볼 때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우리 시장을 보게 된다면 네. 원래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국회 본회의가 들어갈 예정했던 건데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 봉투법. 사실 2차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안보다 좀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어서 믿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문을 좀 내고 있는 거고 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노조 파업에 있어서 뭐 정당성을 뭐 부여해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한시키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외국계 회사라든가 미상공회의소에서 되게 우려를 표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어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나오건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그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은 굉장히 어떤 그 제한 요소가 크지 않거든요. 되게 작은 요소이기 때문에 큰 우려가 없을 것이고 2차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 이제 그 세법 개정을 봐야 되는 건데 이 대주주 장소세 문제 관련해서 오늘도 그 기획재정부의 이제 그 업무 보고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부총리가 이 PBR 얘기를 또 잘못 말씀하신 바람에 되게 논란이 됐던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노란봉투법은 23일 날 본회의에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상법 개정안은 24일 날 본회의. 그러니까 이건 주말에 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이 어떤 우려감이 이제는 확정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어제하고 엊그제 다 하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지금 첫 번째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빠지는 거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악재가 나올 건 다 나왔고 그런 악재가 우려감이었던 게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그렇죠. 네. 또 그런 악재가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악재 확정은 바닥을 말하는 거고 네. 그때부터는 시장 호재 볼 수밖에 없고 다만 시장 호재가 딱히 없는 건데 결국은 업황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기회될 종목을 보자라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ESS 결국 2차 전지가 이 ESS 모멘텀은 올라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뭐 계속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ESS가 이제 중국에서 많이 큰 거기 때문에 이 중국 동호증권의 전망을 보게 되면은 일단 이번 연도만 대규모 설치 용량이 51%가 늘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5년도 설치량이 32%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 G2 국가가 다 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만 보게 되면 이제 정부의 알리백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태양광과 풍력을 이제 단지 키워내는 건데 거기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좀 ESS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 정부의 계획을 보게 되면은 23년도에 30기가와트이던 재생에너지가 38년도에는 121기가와트. 그러니까 4배가 커지는 거니까 네. 그만큼 ESS도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거기서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있고 사실 ESS 수요는 많아지고 있는데 결국 CATL이 이제 그 장시성에서 리튬 강산 생산 중단하면서 공급은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리튬 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보시면 2차 전지 기업들이 가장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아마 시장 반등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쪽에서 또 핵심이 될 기업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빠르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에코프로비엠이네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들어가야 되는 이유 좀 짚어볼까요? 제가 5월 말에 최초 좀 말씀드렸고 지금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양극재를 정부들은 만드는 기업인데 2분기 연속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우려가 있던 이런 그 양극재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인데 2분기 연속 흑자가 나왔고요. 중요한 게 제가 ESS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ESS가 2배 증가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ESS 매출이 전년 대비가 아니라 바로 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100%가 증가한 겁니다. 네. 100% 증가했다는 얘기는 2배가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실제로 ESS 증가에 있어서 실적이 2배 증가하는 기업이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오늘 앵켄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중국 기업과 이 어떤 공개를 체결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건데 이 에코프로비엠도 CATL과 공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공급이 나올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CATL이 지금 유럽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 헝가리에 또 이 양극재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그러니까 CATL 입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에서 ESS 양극재를 받을 가능성이 꽤 큰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조만간 이것도 공급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가격 전략 빠르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목표가 짚어볼까요? 제가 이제 5월 말에 딱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게 쭉 올라와서 계속 리뷰를 해드렸던 거고요. 지금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가까지 설정해봤는데요. 오후 4시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 저는 오늘 시장 저점을 좀 확신하고 있고요. 내일보다는 반등이 들어갈 것이고 결국 반등의 주도를 잡자라는 원칙인데 왜 그런가 그런 부분을 오늘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연덕 검색하시고요. 유튜브로 실시간 방식으로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에코프로비엠까지 여러분들 공개해드렸고요.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원덕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